네, 반갑습니다. 부산이랑 대전이랑 같이 다뤄봅니다. 같이. 두 지역 같이 다뤄봐요. 전국적으로 미친 듯한 전세 물량 증가, 갑자기 시작되다. 라는 제목으로 나타내봤습니다. 자연님, 이번 달에 미국과 금리 역전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미국의 그 국채 수익률 있죠?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3.2%까지 5년물, 10년물 막 3.2, 3%까지 올라가던 게 갑자기 뚝 떨어졌을 게요. 뚝 떨어졌을 거예요. 근래 야, 그러면 정말 이번에 미국이 0.75를 올린다고 시장 분위기를 다 조성을 해놨다가 갑자기 0.5%를 올려서 좀 안정된 느낌의 시그널을 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역전까지는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은 들긴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제가 인베스팅 자료 잠깐만 한번 확인해보고 미국 국채 수익률이 이게 5년물, 3년물 그게 금리와 연동된다고 하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3년,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근래에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 3.45% 정도까지 올라갔었어요. 6월 16일자. 지금 7월 2일인데 거의 한 보름 조금 만에 거의 2.8%대까지 떨어져 있어요. 0.6%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야 이번에 정말 자이언트 스텝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시장의 관측은 뭐 예상하는 분들 거의 다 그렇게 예상하시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금리 역전 허용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장민빈 인생님 반갑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미친 듯한 이 전세 물량 증가세가 시작되었어요. 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일부 지역들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뉴스를 또 한 꼭지 가지고 와봤는데요. 6월 21일날 대책이 나오기 전에 윤 대통령이 임대료 인상 최소화하는, 야, 가만히 있어도 최소화된다. 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늘상 이야기해 오는데요. 상생 임대인 혜택을 확대해라. 상생 임대인에게 혜택을 줘라. 이거 해야지 좀 시장이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 공급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 생각보다 나라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공급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다. 막 속보로 막 내보냈습니다. 6월 20일 날 상생 임대인에게 혜택을 줘라. 가장 치명적인 혜택 2년 실거주 면제 이거 굉장히 큽니다. 임대차 3법 개선해라. 임대차 3법 때문에 월세가 더 많은지 전세가 더 많은지 우리는 정확한 정보들을 알 수 있는데 이거 없애래요. 제가 생각하는 상생 임대인 제도는 갭투자 구제책이다. 갭투자를 하라는 것보다는 지금 와서 하라는 것보다는 일단 구제책이다.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뒤에 사례를 한번 드러났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살펴보고요. 전세 갭투자자가 전세금 반환 대출을 받아서 돈을 내주고 길을 쓰고 갭투자한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가끔 부동산 스터디라는 카페에서 보면은 전세금 반환 대출이라는 글을 굉장히 많이 캡처를 해서 야 요즘 대출 트렌드는 저거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럼 이거 전세금 반환 대출 받아서 무조건 들어가서 살아야 됐어요. 왜 저렇게 비싼 금리인데도 전세금 반환 대출을 받아서 왜 들어가서 살려고 하냐. 2년 살아야지 2년 거주를 해야지 이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거 안 들어가도 돼요. 급하게 안 들어가도 돼요. 제가 만약에 부모님 집에 얹혀서 살고 있어요. 급하게 갭 투자는 한 개 해놨어요. 근데 세입자 내보내고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지 비과세로 팔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안 살아도 된대요. 근데 안 살아도 되고 나는 일단 발등에 급한 불은 껐어요. 근데 정부에서는 나보고 착하대요. 나보고 착 상생 임대인이래요. 그러면서 혜택을 더 많이 주겠대요. 아주 고마운 정부예요. 전세자금 대출은 DSR에서 배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딴 데서 전세도 살고 갭 투자도 해놓고 이런 상태라면 이 차익금이 굉장합니다. 진짜 엄청나게 뭐 DSR 40% 규제니 뭐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투자자라는 명목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전체 차익 비중은 생각보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자, 전세자금 반환 대출 요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주담대입니다. 주담대. 그냥 전세자금 반환해주라고 예외적으로 내주는 전세 대출하고는 다른 성격이 다른 거예요. 주담대 일종입니다. 그래서 뭐 전세자금 반환 대출을 받으면은 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 조건이 걸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걸리는데 아니 그냥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내주면 되지. 이제 대구는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시장에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좀 좋다, 좀 좋은 상황이다. 근데 갭이 너무 크다. 근데 갭이 작은 물건들 정말 한 30년 이상 돼서 역전세 날 만한 물건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물건들은 정말 돈 받고 집 받고 이렇게 투자도 가능할 정도. 그렇게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 놨어요. 자, 한 집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졌다. 비거주 요건된 요 개꿀, 요 애들 쓰는 말, 요런 속어들. 정말 나라에서 많은 혜택을 준다. 자, A라는 집에 갭 투자를 했어요. B라는 사람이 이게 처음에 임차인 집의 경우는 아니겠지만 부모님 집에 살고 있는 경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A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A의 전세 매물을 거뒀어요. A라는 집 전세 시장에 내놨었는데 안 들어가서 살아도 된대요. 전세 매물을 거두어 드리고 부모님 집에 그냥 눌러 사는 방법을 택했어요. 상생임대인 제도로 하면서 몸테크가 불필요해졌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A를 전세 매물로 다시 내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물건이 증가는 이게 됩니다. 그래, A 주택의 주담대도 있을 것이고, B 전세, 요건 아닙니다. 요거 제가 여러 경우를 생각해보다 나왔는데, 아무튼, 요것처럼 A를 전세 매물로 내놓게 되면서 전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 그 다음 레버리지 연장책은 좀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고요. 그러면서 한번 살펴볼 때 뒷부분에 가시면은 전세 매물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 주간 실거래 자료 계속 보여드리는 자료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안 보시지만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아가는 데는 요거 꼭 필요하겠다. 네. 잠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찍는다고 이 영어를 갈아 넣을 정도로 정말 어제는 이 수치들 데이터 작업을 하는데 엑셀 요 표 있잖아요. 표에 있는 숫자들이란 요 구석 부분을 잡아가지고 쭉 끌어당겨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서울의 전세 거래량 이 자료를 조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100만 개 앞에 100만 개 되는 건인데 막 일일이 긁어서 붙이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긁어서 붙이고 단순 노가다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팔에 경련이 일어나려고 할 정도로 좀 그랬습니다. 네, 퍼비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조영만님 매번 영상으로만 보다가 처음 실시간 보네요. 네, 좀 제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보다 여기 채팅창에서도 가끔 의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제로미 김님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번에도 오셨었는데 네. 주로 오시는 분들이 계속 오세요. 보면은 자, 매수 우위 지수 보시면 부산 지역 숫자가 좀 작은데요. 부산 지역 30대에서 23.8로 확 떨어졌어요. 대구 약간 올랐어요. 인천 지역 18에서 14로 떨어졌고요. 광주 지역 35에서 29로 확 떨어졌어요. 부산 지역 조금 올랐고요. 울산 지역 조금 떨어졌어요. 상승 주간 매수 우위지수 상승 2군데 하락 4군데 좀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서 요 우측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은 지금 가장 최근의 모습인데요. 요거 조금 확대해 놨어요. 회색선과 빨간색 선이 역전되었다. 인천이 대구보다 매수 우위지수가 더 바닥으로 내려앉아 버렸어요. 그게 다 도찐개찐이에요. 근데 지금 30 이상 유지되는 곳이 없어요. 25 이상이 광주 하나네요. 그나마 25.9 이하. 분위기 좋을 때 불과 한 1년 전까지, 1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 100 넘어가는 동네도 많았었거든요. 100 넘어가는 동네도 많았어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살펴보시면, 제가 경부선 라인, 요렇게 막 따라서 그리면서, 요렇게 설명을 많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멀쩡한 살아남은 곳이 없습니다. 이 세종에 호수가 생겼어요. 전세가만 떨어졌던 것이 아니고 매매가도 큰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도 낙폭 굉장히 많이 커졌죠. 인천이 대구보다 분위기가 더 안 좋아졌어요. 매물 증가 속도, 전세 매물 증가 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부산 지역도 마이너스 0.01에서 마이너스 0.02로 낙폭이 확대되었고요. 또 대구도 조금 더 낙폭이 확대된 상태. 이렇게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고, 그럼 전세 시장은 어떠냐? 매매 시장보다 전세 시장이 더 많이 조정받습니다. 인천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은 매매 지수보다 전세 지수가 2배나 많이 빠지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대구도 지난번까지 더 크게 조정받았는데 지금 조금 낙폭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전세가가 버텨내기가 더 힘들다. 자, 매매 가격 지수 보시면은 인천이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6에서 0.08로 확대가 되고요. 부산도 마이너스 0.01에서 0.02로 확대. 대구 마이너스 0.18에서 마이너스 0.19로 확대. 광주 지역은 그나마 지금 0.02 똑같이 유지고요. 대전 지역 마이너스 0.04에서 마이너스 0.08.
울산 마이너스 0.02에서 마이너스 0.03 이런 식으로 낙폭이 조금씩 확대되어 갑니다. 이번에 전세가액 지수 보시면 대구 요 초록색 선의 기울기, 야, 대구만 작살나고 있나 이런 느낌이 들지만 윗부분 보면 아닌 것 같지만 점점 낙폭이 많이 커지더라는 거죠. 인천 지난주 마이너스 0.09에서 마이너스 0.16으로, 부산은 마이너스 보합에서 마이너스 0.01로, 대구는 마이너스 0.28에서 0.22로 축소, 광주 플러스 0.04에서 플러스 0.03으로 상승폭 축소, 대전 마이너스 0.69에서 마이너스 0.02로 낙폭 확대, 울산 지역 플러스 0.01 정도 근근히 상승 유지. 근데 저 상승 유지라고 하는 게 진짜 상승 유지는 아닌 것 같아요. 요 전에 영상에서 아까 제가 찍다가 말씀드렸었는데요. 6월의 매매 거래량 줄어들고 있다. 이 흐름으로 가서 신고되면은 5월의 거래량을 절대 뛰어넘을 수 없다. 그리고 5월의 거래량을 보시면 요 부분만 살펴보시면 숫자로 보시면은 4월 거래보다 다 적어요. 대구도 일부 조금 늘어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저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측 하단에 요 부분 꺾인 부분 보시면은 지금 5월의 거래는 다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대구만 그나마 살짝 나은 정도지 나머지 위에서부터 부산 제일 위에 파란색 선 부산이에요. 그 아래 광주, 그 아래 인천, 그 아래 초록색의 울산, 제일 아래쪽에 대전까지 모든 지역의 거래량이 다 꺾였다. 인구 1000만으로 놓고 환산해 보더라도 거래량 감소가 위축이 좀 심한 부분은 대구와 인천 지역. 여기 오른쪽 제일 우측 하단이 보이시나요? 5월달에 거래가 다 꺾였습니다. 다 거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신고가 비율, 주간 신고가 비율. 요거 나름 좀 의미있게 또 제가 살펴보는 지표인데요. 주간 신고가가 30% 이상, 신고가 비율이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정말 30% 이상, 10건 중에 3건이 신고가를 기록할 때, 그때 시장의 분위기가 좋다고 보거든요. 그나마 인천 지역은 그래도 명맥은 유지할, 신고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는 되고 있어요. 왜? 가격이 한번 많이 오르게 되면요, 그 인근 가격들까지 계속 신고가는 계속 쓰여져요. 왜? 주변에 집값이 다 5억을 했었어요. 근데 어떤 집 하나가 10억으로 올랐어요. 근래 인천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작년 아파트 가격 상승을 40%라고 하니까 10억으로 올랐어요. 그럼 뒤늦게 거래되는 5억짜리 아파트들이 얘가 6억에만 거래돼도 신고가예요. 7억에 거래돼도 신고가예요. 그 옆에 있는 아파트 갑자기 8억에 한 개 거래돼도 신고가예요. 근데 과거의 신고가 기준 10억으로 봤을 때는 이 아이들은 6억, 7억, 8억 거래되는 아이들은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맞아요. 근데 거래 공백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아무튼 뒤늦게라도 신고가는 계속해서 터져 나온다. 근데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다 못해서 대구는 지금 10% 이하입니다. 10건 중에 1건 정도만 근근히 신고가를 써나간다. 근데 그 신고가도 100만원, 1000만원 안쪽으로 오르는 것들이 상당수고요. 그러니까 부산 지역은 신고가 비율이 20%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뭔가 꿀렁꿀렁 파도 치듯이 움직이고 있는데 얘가 신고가 비율이 확 치고 올라가는 느낌은 안 들어요. 제가 하루에 한 30건 정도의 거래량을 보여드리는데요. 부산 지역도 그렇고 대구 지역도 그렇고 이렇게 30건 정도의 거래량을 보여주는데 대구는 정말 이 노란색으로 채색된 부분이 잘 안 보여요. 근데 부산은 생각보다 많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게 신고가 비율 20% 정도예요. 정말. 네, 김소영 성은마미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수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요 신고가 비율도 조금 의미있게 봐집니다.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는지 아닌지. 네. 그리고 전세 거래량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전세 거래량도 이제 전반적으로 다 비수기로 접어듭니다. 4월달과 5월달 거래량 가지고 왔는데요. 5월달 거래량이 더 적다. 부산 지역 거래량 줄어드는 시기로 가고요. 대구도 전세 거래량이 적어지고 인천도 거래량 전월 대비 한 500건 정도 줄어드니까 많이 줄어들었고요. 광주는 소폭 감소, 대전은 200건 정도면 제법 큰 폭으로 감소했고요. 울산도 감소. 5월달부터 6월, 7월, 8월달까지 이 전세 비수기의 시기를 다 같이 견뎌내야 된다. 전세 거래량 다 같이 꺾이고 있고요. 그래도 예년 정도 수준의 거래량은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 근데 매물만 유독 늘어나는 현상을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전세 거래량 대구 지역 좀 시원찮아요. 부산 지역도 빨간불이 살짝 들어오려고 하고요. 울산도 많은 거래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세 거래량 예년 정도 수준은 되어 가고 있다. 이 정도 흐름만 파악해 보시면 되고요.
자, 매매 매물 보시면은, 아이고, 가파르게 늘어난다. 부산 지역 매매 매물이 한 42,000건 넘어갔어요. 대구는 32,000건. 근데 이 기울기를 보시면 대구 지역은 좀 완만하다. 좀 완만하게 상승을 했는데 대구와 인천 요 폭이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 폭이 점점 요 길이가 좁혀지고 있다. 점점 이제 이러다가 인천이 역전할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대구와 부산의 요 간격은 점점 넓어지고 있다. 부산의 매물 증가 속도가 요 근래 들어서 조금 더 빠르게 다가오고요. 밑에 아랫부분에 있는 좀 작은 도시들 광주, 대전, 울산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적네? 야, 저기 투자할까?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구 1000만으로 비교해 놓고 보면 야, 다 같이 늘어나는 현상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나마 대구가 인구 1000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부산보다도 매물이 더 많다. 그 다음은 부산이 뒤를 잇고 그 다음 대전이 뒤를 잇는다. 대전과 대구 좀 안 좋은 도시 사이에 끼어 있는 부산. 그럼 부산은 야 시장이 왜 저렇게 강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저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야 조정 부산 사람들이 느끼기에 부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느끼기에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아이고 그거 한 개도 안 무서워. 나중에 앓는 소리 좀 하면 결국에는 다 해제해줘. 그러면 또 미친 듯이 탕승할 거야. 지금 삶이 당장 팍팍하고 좀 힘들어. 야 참고 견뎌. 참고 견뎌. 2년만 참고 견디면 한 정말 6개월 1년 안에 모든 걸 다 보상받고도 남아라는 심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거예요. 근데 야, 대구에서 만약에 이번에 과거에 부산이 그랬던 것처럼 폭발적인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야 부산 지역 지금까지 계속해서 물량들이 인구 대비 물량이 항상 그 수요를 항상 초과해왔어요. 근데 그 초과되는 수요들을 이 투자자들이 다 집어삼켰죠. 거의 다 집어삼킬 정도였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아닌 것처럼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 삼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다. 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대구 조정지역 해제했는데 뭐 시장에서 큰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그렇다면 부산의 투자자들도 조금 두려움에 떨 거는 같아요. 자, 나머지 지역들 광주 지역 요거 과거에 매물이 나오지 않았다가 등재되지 않았다 등재되었는데 요 증가 속도 빠릅니다. 증가 속도 빠르고요. 울산은 거의 뭔가 정체된 듯한 느낌이 들고, 네. 인천의 증가 속도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 매매는 그래도 그나마 좀 인천이 덜 올라가는데 전세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영상 앞부분에 그 상생 임대인, 아이고 착하다 착한 임대인 그 이야기 뉴스를 들고 나왔던 이유가 야 저거는 분명히 갭 투자자를 위한 구제책이다. 갭 투자를 이렇게 뭐 권하는 정책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갭 투자자들 쟤들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그 가서 살라 그러면 힘들 텐데 일단 좀 구제해주고 보자라는 그런 느낌의 정책으로 보여졌던 이유가 그 정책이 나온 이후로 이 전세 매물 증가세가 갑자기 너무 가팔라졌어요. 전세 매물 증가세가. 근래에 들어서 인천 지역 보시면은 놀랍습니다. 야, 인천 지역 사람들이 예전에 나올 때 이야기를 했어요. 인천 지역에 물량이 나와도 아무 걱정이 없어. 왜? 그 옆에 있는 서울이나 경기도 쪽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해결해 줄 거야. 아파트 엄청나게 입주를 많이 앞두고 있거든요. 인천이 대구를 능가합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 내후년까지 대구 입주 물량은 인천 입주 물량에 될 바가 못 됩니다. 인천은 엄청난 많은 입주 물량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들 다 어떡할 것이냐. 다 소화될 거라고 했는데 소화 안 되고 아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천은 어떠냐? 인천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전세 물량이. 그리고 서울은 어떠냐? 서울도 증가하고 있어요. 야, 이거 서로 이렇게 순환하면서 서로가 이 문제점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서로 오히려 문제점들을 더 크게 만드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전세 매물 부산이 가장 많은 상태에 거의 지금 11,000건, 11,500건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다. 근데 이 부산보다 뭐가 더 급한지 인천은 더 급하게 올라간다. 대구 지역은 그나마 좀 양반이다. 그나마 좀 덜 오른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한 일주일 전과 대비해서 봤을 때 부산은 전세 매물이 한 300건 늘었고요. 대구는 한 100건 정도 늘었어요. 인천은 400건 정도 늘었어요. 400.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속도가. 광주는 200건 정도. 광주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전
100건, 아니, 대전 한 30건 정도. 대전은 거의 뭐 물량 변화가 별로 잘 없어요. 연초나 연말이나 잘 변화가 없어요. 울산은 한 100건 정도 늘어나는 모습. 인구 1000만으로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느 지역이, 야, 그래도 대구 아직 1등이다. 근데 이 증가 속도 보시면은 부산과 인천, 이 상대적으로 이 갭 투자를 했거나 뭘 했거나 이렇게 했는 지역들이 임대 매물로 더 빠르게 내놓는 현상이 좀 더 가속화되는 것이 아닌가. 올 초만 해도 인구 1000만으로 놓고 봤을 때 대전이 더 많았어요. 근데 대구가 여기 한 5월달 경을 기준으로 이 크로스하는 현상이 한번 나타났는데 부산과 인천은 너무 심하다. 근데 여러분 눈에 요거 들어오시나요? 너무 작아서 잘 안 들어오시나요? 광주 지역 한번 보세요. 광주 지역. 광주 지역에 전세 매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긴 짝대기가 나타나는 적이 잘 없는데요. 광주 지역의 전세 매물이 갑자기 너무 늘어난다. 이건 가장 근래에 나타나는 1, 2주 사이에 나타났던 현상. 한 6월 21일 날 그 상생 임대인 제도 이런 대책들이 발표되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갑자기 인천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이 다른 지역들, 대구도 그렇습니다. 대구도 그 전에 안 나타나는 현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토요일은 일반적으로 매물이 금요일은 소폭 증가하는 날, 토요일은 매물이 소폭 증가하는 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증가했다. 여기 왼쪽 편의 표에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요렇게, 이렇게 화요일, 수요일 매물이 일반적으로 증가하다가, 목요일 날 소폭 감소, 금요일, 토요일 소폭 증가. 해놓고 봤을 때 이 봉의 상단 부분이 일반적으로 낮은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는데 이번 주에 나타난 현상은 N자를 그렸는데 올라갔어요. 여기 수요일의 매물보다 토요일의 매물이 더 많은 현상, 요 현상이 나타났다고, 좀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같이 나타났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세 매물 증가세가 심상치 않구나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